네, 안녕하세요. 천이사입니다. 자, 오늘 에코프로 종목 브리핑 진행하겠습니다. 에코프로 봤을 때 지금 윗꼬리가 조금 길게 달렸죠. 체크를 해봤을 때 고가가 6%까지 갔다가 윗꼬리가 쫙 달렸는데 고가 6%까지 가면서 막 15만 원 되고 했을 때 야, 씨, 에코프로 이제 가나보다라고 좋아했을 거예요. 그렇죠? 왜 그때 양봉이 어느 정도 조금 크게 나왔기 때문에.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상승분을 모조리 반납을 했어요. 그 체크를 해봤을 때 아침이죠, 아침. 그쵸? 네이스트 같은 경우는 거의 8시부터 거의 9시까지 무난무난하게 흘러가다가 KRS 정구장이 시작이 되고 나서 이렇게 싹 불기둥이 나왔는데 문제는 뭐야? 윗꼬리가 달리면서 밀렸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윗꼬리가 달리면서 밀렸고 둘 다 뭐야? 거래량은 터졌어요. 근데 이게 에코프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에코프로만 이랬다. 그러면 이러한 구간이 야 이거 진짜 뭐 차이 실현인가 보다. 그쵸? 이거 뭐 세력들이 뭐 물량 빼나 보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쵸? 애초에 세력들이 물량을 빼는 거라면 일봉상 거래량이 이 정도까지 터지지 않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왜 에코프로가 이렇게 오전장에 위로 튀었다가 윗꼬리가 달았을까요? 그죠?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다른 종목들도 다 똑같이 그렇게 진행이 됐거든요. 심지어 오늘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57조였어. 그죠? 근데 얘 같은 경우도 오전에 미친 듯이 올라가다가 뭐야? 지금은 윗골 달리고 밀리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무려 57조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유 같은 경우는 시장 때문이에요. 시장. 그렇죠? 오늘 시장이 어떻게 되고 있죠? 오전에 이렇게 좀 강했다가 뭐야? 다 빠지고 있죠. 그렇죠? 일단은 우리가 시장 체크 한번 해보면 이게 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 그렇죠? 진리입니다. 저도 이게. 일단은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승으로 보이는데 이게 상승이 아니에요. 이거는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특히 삼성전자가 실적이 나와가지고 그나마 얘가 조금 올라가는 상황이라서 지수가 이렇게 나오는 거지. 대부분의 코스피 종목들이 뭡니까? 하락입니다. 그죠? 287개가 상승, 580개가 하락. 한마디로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하락이었다. 그럼 얘도 뭐야? 그냥 하락인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영업이익 나오면서 삼성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SK 하이닉스도 같이 올라가면서 얘네 둘이서 지수를 그냥 견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뭐야? 시장은 하락이라고 봐야 돼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마이너스 1% 하락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체크를 해봤을 때 이게 오전장 같은 경우는 무난무난했거든요. 그렇죠? 오전장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약간 뭐야? 상승이 나오잖아. 시가가 여기 1.23% 상승. 그렇죠? 그리고 또 이렇게 올라가고 한마디로 오전장에 이렇게 반짝 올라갔다가 쫙 빠지는 거죠. 그렇죠? 한마디로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뭐야? 시장 영향을 그대로 받은 거죠. 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뭐야? 시장 영향을 그대로 받은 거고.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왜 그러느냐? 그렇죠? 뭐겠어요. 내일 그 트럼프랑 그 이란 관련된 거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지. 지금 우리가 트럼프가 대규모 공격 그 예고한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 한국 시간으로 언제죠? 8일입니다. 8일. 그렇죠? 내일이에요. 4월 8일 오전 9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 미국과 이란에 관련해서 무슨 막 휴전에 관련된 내용이 합의가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거기에 관련해서 종전까지 가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가 나왔죠. 그렇죠? 그 얘기 떠든 건 또다시 트럼프고.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얘 이슈가 바로 나오는 게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영국 시간으로 오전 6시 37분. 그렇죠? 이게 가장 최근 거 업데이트 된 건데 결과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얘기를 하고 있죠. 이란 철도망 전체 위협. 그래갖고 이제 뭐 이란 국민들에게 열차 이용을 상가하라고 경고하면서 열차 이용을 한마디로 뭐야 이 열차 이용했을 때 뒤질 수 있다 그런 말이죠. 그렇죠?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가 공격을 때리겠다. 그러니까 다 피신을 해라.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 이란 같은 경우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호르무즈에 관련된 부분들 결국에 트럼프가 원하는 건 뭐야? 이란의 그 핵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물론 이게 없애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당장 중요한 거는 이 호르무즈 개혁 해협을 개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란 같은 경우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포함이 안 되고 있다. 그렇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이러한 내용들이 협상 생각이 거의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장의 휴전은 거부를 하고 분쟁의 완전한 종식을 강조를 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지금 이게 이제 오늘자 나온 내용인데 거의 외신 보도가 타결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관련된 부분들은 딱 하나죠. 이란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 여기 전쟁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부분들을 어떤 것들을 호르무즈 해협에 관련된 재개방에 관련된 문제에 관해서 왜 우리가 여기에 관련해서 미국 너네가 우리 때렸잖아. 우리는 이걸로 인해서 경제적인 피해를 엄청나게 봤어. 그거를 니네가 보상해줘. 근데 트럼프가 보상을 해주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거에 관해서 뭐야? 우리는 이 호르무즈를 인질로 잡고 뭐야?
통행료를 걷겠다. 그쵸? 한마디로 여기에서 피해 본 거를 이 호르무즈 해협에 관련된 통행료를 거두면서 복구를 하겠다라는 내용이죠. 이러한 부분들이 뭐야? 홍해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고 결과적으로 뭐야? 유가는 안 떨어지고 있어요. 그쵸? 이게 지금 유가 실시간입니다. 114.71, 75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쵸? 일봉상으로 봤을 때 뭐야? 유가가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쵸? 이 고점, 이 위에 구구됐던 이 고점 부분을 뭐야? 이제 뚫고 하이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쵸? 우리가 이제 결과적으로 내일 나오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또 한번 장대 양봉이 나올지 아니면 여기서 말 그대로 이 꼭대기에서부터 이렇게 롤러코스로 밑으로 쫙 빠지는 흐름이 나올지 당연히 우리한테는 후자가 좋은 거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일단은 거기에 관련된 불안감으로 일부씩 조금 공포심에 나가는 그러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뭐 그러한 영향을 받고 있는 거고 다른 종목들은 대부분이 하락이에요. 대부분의 코스닥 종목들은 마이너스 막 5%, 마이너스 막 6%, 마이너스 8%, 많이 빠지는 거는 막 마이너스 막 10% 넘게까지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사실상 뭡니까? 강보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시장 영향을 받기는 하나 최대한 덜 받고 있는 거죠. 그 말은 뭐야? 최대한 뭐야? 강하다는 거죠. 시장이 이러한 상태에서 만약에 안정화돼. 그럼 뭡니까? 정말 불같은 상승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한마디로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렇죠? 뭐 트럼프가 막 얼마 전에 막 비라먹을 하면서 막 이렇게 무슨 말 이제 종교 관련해서 비아냥되면서 아니 근데 그 이란이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걔네한테는 그냥 알라가 전부인데 그거 갖고 비꼬면은 얘네가 뭐 어느 정도 이렇게 협상을 하겠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넘어갔죠. 그거는 전 세계가 지켜보는 그러한 이제 SNS를 갖고 완전 그냥 대놓고 국가 자체를 무시하는 그러한 내용을 갖기 때문에 협상이 쉬워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일단은 뭐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이나 이란이 전쟁을 뭐 얼마큼 하고 말고는 중요하지 않는데 이 유가에 관련된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니까 그게 문제인 거고 어쨌든 간에 뭐 우리가 뭐 미국을 욕할 필요도 이란을 욕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우리가 걱정할 문제는 아니고 이러한 상황에서도 최대한 이제 침착함을 유지해서 이제 수익을 극대화하고 손실을 최소화하고 그게 중요한 거겠죠. 일단은 내일 어떻게 될지는 이거는 사실 도박이죠, 도박. 그렇죠? 결과적으로 내일 뭐 이제 진짜 뭐 이제 트럼프가 대규모 폭격을 때리면서 진짜 완전히 진짜 이제 뭐 이제 정말 세상이 이제 미쳐 날뛰는 그죠? 이러한 내용들이 길어지는 과연 이런 쪽으로 갈지 아니면 정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뭐 정말 의외로 잘 타결되면서 갑자기 또 이제 뭐 화해 모드로 가고 갑자기 또 이제 내용들이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완전히 휴전이랑 종전 쪽으로 갈지 거기에 따라서 시장이 엇갈릴 건데 일단은 지금 이 기대감이 굉장히 많은 상태야. 그래서 에코프로가 막 불기둥이 나와서 막 17만 원, 18만 원까지 갔어. 그럼 저는 여기서 오히려 절반 매도를 때렸을 겁니다. 왜? 이러한 기대감이 있는 상태에서 내일 만약에 협상이 안 돼서 대규모 폭격을 때려. 그러면 급락이거든. 근데 시장은 이미 뭡니까? 이미 대규모 폭격을 때릴 거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미 휴전이 안 될 거다라는 걸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냥 대규모 폭격을 때리고 트럼프가 미국이 철수할 거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시장 충격이 강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그냥 이 구간에서 그냥 보유를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제가 어제 그런 영상을 찍었죠. 그렇죠? 만약에 이러한 상황이 현실화 돼. 그래갖고 만약에 뭐 이제 12만 원까지 빠지는 상황이 와. 그리고 뭐 11만 원까지 빠지는 상황이 와. 그럼 제가 뭐라고 했죠? 2차 매수 준비를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왜 12만 원까지 빠지냐고 하냐라고 하면서 막 몇몇 분들이 난리가 나는데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잖아. 가능성. 그렇죠? 우리가 무조건 그냥 올라갈 겁니다. 이게 맞아요. 그렇죠? 떨어질 리스크도 대비를 해야지. 그럼 떨어졌을 때 이 천인서가 그래 12만 원, 11만 원까지 빠진다고 했으니까 그냥 그 흐름 나온다 보다. 이참에서 준비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약간 대응을 하는 거나 그죠? 무조건 여기서 절대 안 깨져요. 13만 원 절대 안 깨져. 무조건 16가. 무조건 18가. 무조건 20 간다니까요. 여기서 왜 빠져? 지지가 이렇게 잘 되는데 그렇게 얘들 갑자기 빠져. 그럼 뭡니까? 나도 모르게 패닉셀로 손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저는 이러한 내용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애초에 모든 종목들을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최근에 제가 얘기했죠. 3,000단 제야 기자회견 굉장히 실망스럽다. 그쵸? 이거 뭐야? 기자회견 자체가 거의 쓰레기였다고 여기 있어.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해서 이거 급등 안 나올 거다. 더 빠질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뭐야? 오늘 마이너스 급락됐습니다. 그쵸? KRS 기준으로 마이너스 19% 저가시켰더라고. 어제 3,000단 제약 여기 엄청 달렸어요. 왜? 주가가 기자회견이 굉장히 실망스럽다고 얘기하면서 올라갈 것 같지 않고 빠질 것 같다고 얘기하니까 그 3,000단 주주들이 난리가 난 거야. 그쵸? 뭐 차트 공부 다시 해라. 기자회견 다시 공부해라. 무슨 뭐 기자회견 공부할 게 어딨어. 기자회견이 정말 쓰레기였는데. 그쵸? 그렇게 얘기하니까 난리가 났어요. 그 사람들은 뭡니까? 오늘 그냥 급락대를 맞아야죠. 클로버 같은 경우도 내가 얘기했거든. 분명히 이거 유상증자 공시 조만간 뜰 거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뭐야? 유상증자 공시 뜨면서 급락 나왔습니다. 내가 그때 유상증자 공시 떴을 때 대부분 댓글이 어떻게 달린 줄 알아요? 그쵸? 야, 천이서 진짜 클로버시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유상증자 때리겠냐? 하면서 막 뭐 진짜 주식 공부 처음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 그때 뭡니까? 딱
내가 3월 말에 얘기했거든. 딱 4월 초에 유상증자 때리고 마이너스 20% 급락. 악플 댓글 한 개도 없어요, 이제. 그래서 이런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막 클로버 급등 갔다고 얘기했던 사람들 뭡니까? 그때 유튜브들 뭐야? 유상증자 공시 나오니까 다 도망갔죠, 지금. 그죠? 이런 거예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이게 진짜 잘라야 될 종목이면 제가 무조건 자르라고 얘기해요. 저는 이게 진짜 종목이 이럴 수 있어. 내가 사자마자 수익을 못 보는 거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사자마자 손실이 되는 거 당연히 있을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뭐야? 내가 사자마자 손실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게 결과적으로 손실분을 많이 하고 수익을 갔을 때 여기서 이렇게 수익권 매도를 때리는 게 이게 중요한 거거든. 그렇죠? 내가 사자마자 수익이 났어. 근데 이 수익을 할 때 안 때리고 계속 버티고 있다가 본전 와. 손실돼. 그리고 나서 여기서 매도 때려. 그럼 이게 뭐야?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주식이라는 건 사자마자 오를 수 있고 사자마자 내릴 수 있고 이 확률은 5대 5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러한 구간에서 결국은 내가 어떻게 저점 구간에서 샀는지, 결국은 내가 산 가격 대비해서 얼마나 가는지 이게 중요한 거거든. 이게 중요하다면 뭡니까? 그냥 보유를 하는 게 맞다는 거야. 물론 에코프로는 우리가 7만 원대에 샀기 때문에 손실인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야. 한마디로 이러한 구간까지 가서도 시장 영향으로 주가가 빠져. 그렇죠? 근데 여기 더 이상 올라갈 만한 그러한 내용이 모멘텀이 없어. 그럼 뭐야? 손절가를 잡고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에코프로를 만약에 내가 이 종목을 진짜 20만 원 넘기지 못할 종목이야. 그럼 저는 뭡니까? 14만 원에서 절반 매도했던 거 재매수 안 했어요. 그렇죠? 아예 그냥 여기서 전량 매도 때렸을 겁니다. 혹이라도 절반 매도하고 재매수를 때렸어. 그렇죠? 근데 이거 정말 안 갈 종목이야. 그래서 저는 뭡니까? 12만 원을 손절가로 잡아요. 왜? 12만 원 이탈하면 그냥 잘라라. 혹은 14만 원 이탈하면 잘라라. 제가 그런 식으로 진행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손절가 이탈돼 그때부터 개급락 나오죠. 근데 에코프로는 그런 종목이 아니라는 거야. 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종목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굉장히 이 종목은 뭐야? 세이프하다는 거예요. 그거 왜 얘기하냐면 그런 거죠. 만약에 우리가 미국과 이란 전쟁이 정말 격화가 됐어. 그쵸? 유가가 안 잡혀. 계속 올라가. 그쵸? 시장은 급락 나올 수 있지. 그쵸? 그럼 에코프로가 과연 급락이 많이 나올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 순간적으로 급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뭡니까? 와, 유가 너무 올라간대. 야, 씨, 자동차 못하겠다. 그쵸? 특히나 이런 뭐 차 타면서 일하는 업종들 있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뭐 대리라던가 택시라던가 아닌가? 택시는 가스타 쓰지 않나? 잘 모르겠네. 어쨌든 간에 막 그런 식으로 어쨌든 간에 뭐 화물 트럭이라던가 뭐 있잖아요. 어쨌든 막 디젤이나 휘발유 막 이런 쪽에 좀 민감하게 이제 그 수익이 나는 사람들 제가 이쪽으로 일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나는 그래 기름을 넣는 게 망설여져요. 그쵸? 왜 그러냐면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뭐 옛날 같은 경우도 막 거의 뭐 1,400원, 1,500원 막 그런 구간에서 막 기름을 넣는데 지금 막 1,900원, 2,000원 하니까 나도 이거를 이제 저는 원래 기름을 넣을 때 귀찮아가지고 항상 그거예요. 그 뭐지 가득으로 누릅니다. 가득 항상 그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씨 그래도 조금 더 기름값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아씨 5만 원만 넣자 이런 식으로 되더라고. 저도 맨날 풀로만 넣던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저도 지금 생각을 하는 게 그렇게 생각을 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이거 진짜 전기차를 타야 될 것 같아. 그쵸? 이거를 지금 와이프랑도 얘기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차를 슬슬 바꿀 때가 됐는데 나 같은 경우도 다음 차는 무조건 전기차 생각하고 있어요. 휘발유 차를 살 생각이 1%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문제는 이게 와이퍼도 그렇고 제 친구들도 만나잖아요. 차를 바꾸려고 하는 애들이 다 전기차를 생각하고 있지 휘발유 차를 다시 살라고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그렇죠? 근데 이러한 내용들이 가뜩이나 전기차에 관련된 그러한 이제 이 이점들, 그렇죠? 근데 유일하게 문제가 화재에 대한 위험이었거든. 그렇죠? 그리고 이 충전에 관련된 불편함 이런 것들이었는데 사실 이거는 배터리 하나 개발되면 끝나는 거고 전고체 배터리 사용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한 상태에서 이번에 이 유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면서 이 기름값이 진짜 이게 말이 되나? 그럼 앞으로 이런 거 터질 때마다 기름값이 이런 식으로 갈 거고, 그렇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게 산유국이 아닌 이상 어쨌든 간에 이 차는 전부 다 이제 약간 친환경차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산유국이 아닌 이상 왜 언제든 이런 내용이 터질 수 있잖아. 언제까지 얘네한테 에너지 의존하면서 살아갈 건데, 그렇죠? 그리고 이거에 관련해서 이미 뭐야? 정부 정책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과거도 그랬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어쨌든 간에 뭐야? 민주당은 뭡니까? 다 신재생 에너지 쪽이에요. 민주당은 다 뭡니까? 그냥 전기차 쪽이에요. 차 우리 차 까놓고 얘기합시다. 그렇죠? 지금 정권에서 민주당에서 국힘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솔직하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야? 지금 이번 정권도 아직 많이 남았는데 다음 정권도 뭐야? 민주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럼 뭐야? 전기차나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된 정책이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미국을 생각하라고. 미국이 11월이 중간 선거
거예요. 그쵸? 11월 중간 선거에서 과연 또 공화당이 압승을 할까요? 트럼프가 압승을 할까요? 지지율이 폭발할까요? 나는 이거 아니라고 보거든. 그쵸? 분명히 뭡니까? 민주당의 반격이 있을 거야. 그 얘네들이 반격할 건 뻔해요. 뭐 유가잖아. 미국의 이란 전장 때린 거. 그로 인한 유가. 그로 인한 뭐 서민들의 이 국민들의 생활에 관련된 그런 막 궁핍, 힘듦, 막 고난 이런 걸로 얘기를 들 거란 말이야. 그쵸? 그럼 결과적으로 얘네들이 얘기할 것도 뻔하다는 거죠. 그쵸? 그 전처럼 뭐야? 에너지에 관련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전에 이 전기차에 관련된 정책을 폐지하는 건 트럼프가 매우 잘못됐다. 신재생에 관련된 정책을 폐지하는 거 매우 잘못됐다. 그러면서 여기에 관련된 복원을 추진할 거란 말이야. 그렇죠? 어차피 사실상 미국을 제외하고 유럽이 지금 뭡니까? 다 신재생 가고 있어요. 신재생 정책을 확대하고 있어. 전기차에 관련된 부분도 다 전환이 되고 있고. 그렇죠? 근데 그거를 뭡니까? 미국 혼자 지금 뭐야? 나홀로 역주행 가는 거죠. 트럼프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바뀐다고 하면은 또 뭡니까? 왕의 기한이 올 수가 있는 거죠. 2차 전지에 관련된 왕의 기한이. 그게 우리가 중간 선거가 11월 달인데 거기에 관련된 선거 활동을 10월 달, 9월 달 최소 두세 달 전부터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두세 달 전부터 시작할 때 분명히 민주당 쪽에서 공격할 건 뻔하단 말이죠. 그렇죠? 미국이 트럼프가 이란 전쟁 때리면서 그거 뭐 유가에 관련된 부분들 그런 얘기를 때릴 거란 말이야. 그리고 뭐 동맹에 관련된 얘기를 때리겠고. 그렇죠? 그러면 그러한 내용들을 때린다고 감안했을 때 결과적으로 이제 이 2차 전지에 관련된 부분들이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얘기해서 그러면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사박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방금 얘기했던 이 유가 이슈가 되면서 에너지에 관련된 부분들,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된 부분들, 그렇죠? 신재생 에너지의 결론은 뭡니까? 전기차다, 전기차. 그렇죠? 신재생 에너지인데 휘발유 차고 다니는 게 웃기잖아. 정책이 신재생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전기차를 안 키우는 게 말이 안 되거든. 그렇죠? 그럼 전기차 아니면 수소차인데 일단은 지금은 수소차보다는 전기차가 좀 더 아무래도 인지도성이나 기술 개발이 더 많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에 관련된 부분들 체크해 볼 수가 있는 거고 전기차에 관련된 부분들 어차피 결국 전기차 세상이 올 거고 그러면 4박자 중에서 1박자 전기차 나왔어. 그 2박자 예를 들어서 AI에 관련된 수요가 높아지고 있죠. 그렇죠? AI에 관련해서 뭐야? ESS에 관련된 전력 의존도는 증가가 될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태양광 에너지, 풍력 에너지 다 신재생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태양이 안 될 때 어떻게 할 건데? 그렇죠? 바람이 안 불 때 어떻게 할 건데? 그쵸? 거기에 관련해서 낳는 에너지를 저장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리고 이 태양이 안 떴을 때 그 에너지를 다시 써야 되고. 그럼 뭐야? ESS가 필수예요. 그러면 이 박자. ESS에 관련된 수요는 결국에 무조건 증가가 될 수밖에 없다. 그쵸? 3박자. 3박자 같은 경우는 다시 로봇에 관련된 이 부분들이 시장 주도주로 와. 그쵸? 그러면 거기에 관련해서 배터리 안 들어갈 거예요? 그쵸? 로봇이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다가 막 유선 청소기 마냥 성 꽂고 다닐 거야? 아니잖아. 그럼 거기에 배터리가 무조건 다 들어가겠죠. 그쵸? 거기에 관련해서 이 배터리를 들어갈 때 어쨌든 간에 뭐야? 출력이 좋아야 돼. 고용량이어야 되고. 그쵸? 거기에 관련해서 작년 이거 뭡니까? 세계 경쟁률 1위가 누구야? 에코프로였습니다. 그쵸? 얘가 이제 중국에 관련된 그 가격 경쟁력 그거를 뭐야? 이제 슬슬 잡아가고 있거든. 인도네시아 투자권 때문에. 그쵸?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에코프로에 관련된 배터리 수요가 넘쳐날 거라는 거죠. 그쵸? 나머지 사박자, 실적. 그쵸? 테마만 있으면 뭐해? 실적이 안 되는데 에코프로의 실적은 실제로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사박자가 최상이야, 최상. 베스트예요, 베스트. 그죠? 나는 생각을 해. 반도체에서 만약에 SK 하이닉스가 있다. 반도체에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있다. 2차 전지는 무조건 1번 삼성 SDI, 2번 에코프로. 그쵸? 근데 에코프로가 삼성 SDI보다 실제로는 위에 있죠. 왜? 얘가 대장주 역할을 하니까. 매번. 그쵸? 이번에도 뭐야? 대장주 역할을 했으니까. 벌써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는 와중에 대장주 역할을 했다라는 거 그냥 뭐야? 대장주를 뭐야? 26년도 하겠다라는 거예요. 27년도도 하겠다라는 거야. 과거만 대장주를 한 게 아니라 뭐야? 이번에도 대장주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에코프로나 삼성 SDI 두 가지의 종목을 나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야? 에코프로랑 삼성 SDI 두 종목을 나갔죠. 에코프로를 먼저 나갔고 그 다음에 삼성 SDI 나갔고 가만히 보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 제가 이 테마가 올라갈 때 항상 뭐야? 대장주 되는 종목 나갑니다. 그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는 지금 여기 보면은 뭐 이제 4만 원대부터 시작해서 거의 뭐 19만 원까지 갔죠. 그래서 지금 봐봐.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 그쵸? 어디 갔어요? LG 에너지 솔루션. 얘는 뭐야 지금? 거의 못 갔잖아. 많이 안 갔죠. 그쵸? 포스코 같은 경우도 거의 뭐 에코프로랑 그 누구야? 그
그 삼성 SDI만큼은 안 갔을걸요? 그쵸? 얘도 마찬가지죠. 그쵸? 그만큼 안 갔죠. 결과적으로 항상 대장주가 될 애들을 가야 된다는 거죠. 그쵸? 그러한 부분들은 역시나 이제 에코프로랑 이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사실 그래. 그 전까지는 그렇게까지 매력적이지 않았는데 전고체 배터리 시대가 오고 있거든. 전고체 배터리 하면은 선두주자가 무조건 삼성 SDI예요. 그죠? 그러한 부분들을 같이 협력을 할 게 에코프로고. 그래서 이게 에코프로나 삼성 SDI는 전고체 배터리에서 약간 그 원 플러스 원, 약간 그냥 커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쵸? 와, 근데 삼성 SDI는 주가가 이제 50만 원 가겠네요. 그쵸? 내가 이거 아마 47만 원에서 50만 원 가면은 절반 매도 하라고 했던 것 같은데, 내가 삼성 SDI 조만간 찍겠습니다. 갖고 있는 분들 참고해야 되니까. 어쨌든 간에 그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내가 삼성 SDI도 참고로 매수 여기서 들어갔어요. 여기서. 그쵸? 일단은 뭐 인증 영상은 제가 워낙 많이 보여드려서 오늘은 조금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그 영상을 제가 조금 늦게 찍기 시작했어요. 그쵸? 오늘 애기가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어쨌든 간에 그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형 구간에서 뭐야? 그냥 잘 들고 있으면 된다. 아시겠죠? 그쵸? 일단은 뭐 18만 원에서 19만 원, 요 구간이 저항 매물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반 매도를 고민해보는 거, 그것도 이제 이러한 자리에서 고민해야지, 이러한 자리에서 굳이 매도할 이유가 없어요. 어차피 여기까지는 무조건 올라와. 그쵸? 이러한 자리가 터치가 됐을 때 전량 매도는 아예 없어요. 근데 이러한 자리 터치했을 때 절반 매도를 할지, 아니면 절반 매도 없이 목표가를 상향 조정해서 25만 원 구간에서 절반 매도를 할지, 그거는 제가 이 자리가 터치가 됐을 때, 그때 이제 시장 상황 파악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때 업황에 관련된 흐름 파악하면서, 그때 그보다 에코프로에 관련된 개별적인 종목에 관련된 수급 추세 공시들을 파악하면서 제가 따로 사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8에서 19 갈 때까지는 그냥 무조건 개강력 보유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혹시나 밀린다 하더라도 쫄지 마세요. 그쵸? 쫄지 마시고 그냥 기계적으로 이참에서 준비합니다. 근데 내가 봤을 때 그냥 안 밀릴 것 같아. 그쵸? 왜냐면 지금 이 14만 원 이 구간에서 굉장히 지지 구간이 강하기 때문에 안 밀릴 것 같은데 또 모르죠. 그쵸? 막 그런 얘기 나오고 있더라고. 트럼프가 지금 핵 쏘는 거에 관련해서 그러한 부분도 검토하고 있다. 이건 진짜 미치는 거죠. 그래서 와, 이러면 진짜 시장 어떻게 되려나? 나 무서워 죽겠어요, 진짜. 너무 무서워. 이 시장이 정상이 아니에요. 시장이 정상이 아니고 시장이 진짜 지금 약간 도박판입니다. 도박판. 그죠? 트럼프 말 한마디에 따라서, 그죠? 홀짝이죠, 홀짝. 그죠?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시장이 상승하고 시장이 내리고 진짜 무서워 죽겠습니다. 그죠? 무서워 죽겠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즘 같은 시장에서 특히나 보수적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옛날 같았으면은 그냥 이거 무조건 버텨라. 규칙 반등 나올 때 매도를 때려라 하지만 진짜 잘라드는 종목들은 손절가 과감하게 잡고 있습니다. 그죠? 왜? 현금 비중을 최대한 많이 늘려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참고하면서 에코프로 잘 대응하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간에 뭐 특이사항이 있으면 제가 따로 장중에라도 빠르게 단체 문자 드릴 거니까 관련된 부분들은 010-9574-1968 이제 이쪽으로 에코프로라고 이제 문자를 보내주셔서 에코프로에 관련된 대응들 꼭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없이 무료로 진행이 되니까 편하게 요청을 주시고요. 우리가 이런 거죠. 주가가 급등을 하든 급락을 하든 이게 뭐야? 다 장중에 나와요, 장중에. 그죠? 그러면 장중에 30분에서 1시간이 뭡니까? 정말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될지, 매수를 해야 될지 결정되는 시간이거든. 영상을 보고 대응하면은 조금 이러한 부분들이 늦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장중에 단체 문자로 조금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러한 내용들도 똑같이 이제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010-9574-1968 에코프로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서 에코프로에 관련된 대응들 꼭 다 받으시고, 제가 이 인증 영상을 제가 매일 올리지 않을게요. 아, 이 인증 영상을 매일 얘기하니까 저도 이게 좀 물려요. 그쵸? 갖고 제가 근데 이제 항상 인증 영상을 올리는 이유가 네가 언제 여기서 매수 나가라고 했냐, 네가 언제 여기서 매도 나가라고 했냐, 네가 언제 여기서 이런 내용들이 항상 댓글이 달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매 영상마다 인증 영상을 하는데 오늘은 조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제가 어제 영상이나 그전 거 영상을 좀 보세요. 그러면 아마 나올 겁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은 제가 준비한 히든 종목도 같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그러한 히든 종목들, 바닥권에서 크게 올라갈 그러한 히든 종목들을 꼭 다 받으시기 바라고, 히든 종목은 제가 거의 두 개 위주로 진행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약간 굉장히 성장하면서 시장 주도주가 될 그러한 종목들, 그쵸? 모든 종목들 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근데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실적은 좋지 않지만 작전이 시작되는 종목들, 그쵸? 이런 종목들이 진짜 많이 가거든. 그렇기 때문에 작전이 시작되는 그러한 종목들이나 아니면 정말 실적이 안정적으로 올라가면서 시장 주도주인 거, 거의 이런 종목들 위주로 진행이 된다. 대부분 고점에서 매수하지 않고 바닥권에서 매수해서 고점에서 매도를 때립니다. 그러한 히든 종목들도 무료로 보내드리니까 010-9574
구구지사 1968 에코프로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서 에코프로에 관련된 매수매도 대응 플러스 다음 히든 종목 꼭 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4월달 같은 경우는 조금 나아질 거다, 3월달보다는 나을 거다라고 했는데 4월달에 이 흐름이 3월만큼 일단 최악이진 않죠. 그렇죠? 제가 이 4월에 관련해서 시장이 안정화되는 거를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그렇죠? 4월 초부터 일단 중순 요 정도쯤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뭐 시장 영향을 조금씩 덜 받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유가가 이렇게까지 쳐 올라가는데도 시장이 급락을 안 하고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되는 거 보면은 어쨌든 간에 뭐 3월에 비해서 확실하게 이 조금 시장이 조금 면역이 되고 있다. 그렇죠? 그래도 우리가 시장이 너무 힘들죠. 아, 조금만 힘냅시다. 아, 트럼프도 그렇고 그 이란도 그렇고 진짜 머리가 너무 아프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시장에 관련된 이거는 거의 자연재해죠, 자연재해. 이런 게 자연재해가 아니면 뭐야? 그렇기 때문에 자연재해가 이렇게 진행이 될 때는 그냥 우리가 최대한 그냥 숨죽이고 어느 정도 조금 관망을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가져가야지 여기다 대고 계속 막 매수매도 때리면은 손실만 더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가져갈 종목은 그냥 묵묵하게 가져가고 자를 종목들은 과감하게 자릅시다. 에코프로는 그냥 우리 묵묵하게 가져갑시다. 010-9574-1968 에코프로 바로 지금 문자를 보내주셔서 대응들 꼭 다 받으세요. 그리고 26년도 대박칠 히든 종목 준비합니다. 일단은 이번에 들어갈 메인 히든 종목은 바로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그렇죠? AI 수요가 이렇게 폭발이 되고 있고 뭐 HBM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관련된 메모리나 비메모리 같은 경우는 거의 전 세계적으로 완판이 되면서 수요가 공급보다 굉장히 많이 앞서고 있는 이러한 와중에 반도체 관련주는 무조건 하나 들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뭐 삼성이랑 SK 하이닉스를 들고 있는 거고 문제는 뭐야? 그러한 코스피 종목 말고 코스닥 한마디로 얘기해서 플러스 막 5, 6%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진짜로 막 미친 듯이 곱하기 막 5배가 곱하기 막 6배가 이러한 종목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매집이 정말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량거래 들어오면서 급등, 대량거래 들어오면서 급등 이러한 부분이 뭐야? 다 매집 과정이죠. 그렇죠? 그리고 한번 물량들 쫙 턴 다음에 또다시 같은 자리에서 대량거래 동반되면서 매집.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 이 박스권 상단 구간을 아예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눌리고 있어요. 이 눌리는 구간에서 이제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 거죠. 왜? 이제 이 위로는 저항 매물대가 없으니까. 그전에는 맞고 떨어졌던 이 박스권 상단 구간을 이제 뭐야? 완전히 그냥 돌파하고 이제 이 구간을 다지고 쏘는 자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이렇게 매집이 되는 와중에 OBV, 거래 대금의 유입, 거래 대금의 이탈을 나타내는 그러한 지표인데 이 거래 대금 유입이 굉장히 가파르게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나갔던 종목들이 몇 개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일단 이런 식으로 진행했던 종목들 결과적으로 최종 매도 수익 본 거 뭐가 있었죠? 첫 번째 종목이 바로 휴림 로봇이었습니다. 그렇죠? 휴림 로봇 같은 경우가 지금 딱 봤을 때 어때요? 똑같죠? 그렇죠? 이러한 구간에서 지금 체크해 보면 대량 거래를 동반된 매집, 대량 거래를 동반된 매집 이 상단 구간을 돌파하고 내려오면서 뭐야? 마지막 이 저항 매물대에 맞고 떨어지는 자리를 뭐야? 누르고 나서 쏘는 자리죠. 그렇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종목을 체크 한번 해보면 예를 들어서 이러한 구간을 초록색깔로 제가 표시해봤을 때 2,000원짜리가 얼마 됐어요? 결과적으로 여기 딱 26,000원 곱하기 10배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뭐 낚시나 비슷한 종목 유진로봇이라는 종목 마찬가지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체크해봤을 때 여기 대량 거래를 동반한 매집, 대량 거래를 동반한 매집, 대량 거래를 동반한 매집 한번 쫙 털고 이 구간을 돌파하고 딱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 구간 누르고 쏘는 흐름 가져갑니다. 그렇죠? 이러한 부분들도 봐도 어땠어요? OBV가 뭐야? 계속 이렇게 올라가죠. 거래 대금의 유입들이. 이러한 종목들이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뭐야? 아니라 실제로 뭐야? 종목이 나갔던 종목들이에요.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휴림 로봇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아까 고루한 흐름들 보고 언제 25년도 제가 3월 5일 날 말씀드렸습니다. 뭐 이 종목 무조건 지금 이렇게 눌리는 구간에서 매수해야 된다고.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이 뭐 지나간 차트라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영상 인증이 있죠. 우리가 뭐 문자로 매수매도 나가 다 조작 가능하죠. 텔레그램 매수매도 나가 조작 가능하죠. 왜? 텔레그램이 내가 방장이면 그 부분들 다 수정하니까. 근데 우리가 영상 같은 경우는 뭐야?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이 종목 몇 월 며칠이죠? 25년도 3월 5일자죠. 10분 25초 재생. 구간에서 어느 정도 등락이 보인다. 그러면 추가 매수, 신규 매수 또
때려야 되는 자리입니다. 얘기하죠. 갖고 25년도 3월 5일 날 이러한 구간에서 매수가 나갔습니다. 그쵸? 결과적으로 가격대가 얼마예요? 2,000원대요, 2,000원대. 그쵸? 이 종목이 결과적으로 몇 배가 갑니까? 이 보면은 26,000원까지 가요. 매수가 됐으면 매도가 나가야 되는데 여기 고점 지키고 세력들이 이탈하는 자리가 1월 23일입니다. 제가 여기에 관련해서 매도 사인 드린 게 언제? 1월 23일이 아닌 하루 전 1월 22일입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여기 보시면 26년도 1월 22일자 여기 보시면 여기 딱 3분 10초 재생 가격은 26,000원에서 얼마? 27,500원. 이 가격이 찍힌다. 이 가격 바운더리에 들어온다. 그때는 절반 매도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전량 매도로 수익 한번 화끈하게 챙길게요. 얘기하죠. 결과적으로 뭐야? 고점을 지키기 하루 전에 말씀드려요. 26,000원 지키자마자 매도가 다 해. 그럼 뭐야? 600원 더 올라가고 급락이 나오는 거야. 그 전에 미리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야? 전부 다 전량 매도가 되겠죠. 이렇게 뭐야? 거의 10배의 수익률을 챙깁니다. 그쵸? 그리고 제가 아까 유진 로봇이라는 그러한 종목들을 말씀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이 유진 로봇 같은 경우도 체크해봤을 때 제가 이 문자 나갔던 히든 종목 나갔던 게 딱 여기 날짜가 9월 22일이었어요. 그쵸? 이러한 자리가 보면은 얼마예요? 시가 12,200원, 종가 12,150원짜리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고점이 찍힌 날짜 여기 2월 10일 날 그리고 세력들이 빠져나간 날짜 여기 2월 11일 날 이 종목도 뭐야? 2월 10일 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에? 46,000원에 매도를 때리라고. 그럼 결과적으로 12,000원짜리가 46,000원 됐으니까 이 종목도 뭐야? 곱하기 4배의 수익률 얻은 거죠. 한마디로 뭐야?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걸린 시간은 뭐야? 딱 5달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도 여기 체크해봤을 때 매달 며칠이에요? 25년도 9월 21일자 2분 54초 재생. 그럼 개같이 슈팅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박스권 내에서 유진 로봇은 매도를 할 자리 아니에요. 이 박스권 내에서 유진 로봇은 매수를 해야 될 자리입니다. 얘기하죠. 9월 달에 진행을 하고 여기 날짜 26년도 2월 9일에 말씀을 드립니다. 16분 11초 재생. 44,000원에서 46,000원 이 가격 이하에서는 뭡니까? 매도하지 않습니다. 왜? 최소 제가 봤을 때 여기까지는 올라가요. 얘기하죠. 이러한 부분들을 2월 9일 날 말씀을 드리는데 결과적으로 다음날 2월 10일 날 46,000원 찍히고 고가 48,800원 가고 다음날 추가적으로 더 급등 나올 것 같지만 급락이 나와요. 그렇죠? 똑같죠. 이러한 구간도 보면은 지금 뭐야? 윗꼬리가 거의 없어요. 완전한 장대 양봉입니다. 내일 또 급등할 것 같지만 뭐야? 이 자리가 매도를 해야 되는 자리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매도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까 슈리 로봇 같은 경우도 제가 전날에 말씀드렸잖아. 이런 식으로 상한가 가고 나서 거래 정지일 때 1월 22일 날 말씀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상한가 갔으니까 내일 또 급등할 것 같죠. 근데 뭡니까? 이 자리가 이제 매도를 해야 될 자리입니다. 실제로 뭐야? 다음날 차익 실현되면서 급락이 나와요. 매수뿐만이 아니라 매도까지도 정확하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이 종목을 제가 매수를 나갈 때 또 한 번에 그러한 고점 매도 사인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뭐냐면 현 시점 기준입니다. 지금 날짜 보시면 26년도 기준이죠. 그렇죠? 26년도 기준으로 현 시점 물량 거의 다 외국인과 기관이 가지고 있어요. 개인 물량이 지금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왜? 개인 물량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빠그러 치다 뭐야? 개인 물량 거의 다 털렸어요. 그렇죠? 개인들 물량 다 털고 그 물량을 뭐야? 외국인과 기관이 받아서 올린 자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뭐야? 품절주야. 발행 주짓수나 유통 물량이 그렇게까지 많지 않아요. 세력들이 가장 좋아하는 유통 물량을 이 종목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야? 물량들은 이미 다 잠겼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6년도 기준 사업 보고서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3배가 증가가 됐어요. 단기 순이익이 5배가 증가가 됐습니다. 완전한 흑자 기업이에요. 그 말은 뭐야? 자금 조달 같은 유상 제작 가능성이 아예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아무리 종목이 좋고 아무리 재료가 좋고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올라가는 구간에 그냥 또 한 번 일반 유상자 때리면 뭐야? 주가는 나락으로 가요. 그렇죠? 이 종목은 뭐야? 그럴 가능성이 아예 없는 종목이라는 거죠. 최대 주주 지분율도 빵빵하고 유통지수도 적당하고 실적도 굉장히 좋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불확실성 없이 이제 뭐야? 날아가는 힘만 남았습니다. 왜? 이전의 저항 매물대들을 완전히 다 소화하고 돌파하고 아예 내려오면서 이제 이전의 저항 매물대를 다시고 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 시점 10이나 BW 같은 뭐야? 사채 물량이 없어요. 항상 우리가 주가가 올라가면은 뭐야? 무슨 막 추가 상장 나오면서 막 물량 매도 때리고 막 그런 거 있잖아. 이 종목은 아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메인 히든 종목으로 들어가기에 굉장히 괜찮은 종목이다. 그리고 뭐야? 아직
급등을 안 했다. 급등이 이제 시작되려고 하는 종목이다. 이러한 종목들 히든 종목으로 꼭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010-9574-1968, 010-9574-1968 이쪽으로 히든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서 이러한 히든 종목, 메인 히든 종목 꼭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히든 종목들은 제가 무료로 보내드려요. 보통 한 달에 3개 전후로 보내드리는데 항상 한 달에 3개 전후 중에서 메인 히든 종목이 항상 따로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은 메인 히든 종목으로 반도체 관련주로서 이번 26년도는 그냥 계속 쭉 들고 갈 종목이니까 그냥 사놓고 박아놓으면 돼요. 나중에 계좌를 깠을 때 유진 로봇처럼 곱하기 4배의 수익률, 휴린 로봇처럼 곱하기 10배의 수익률, 그러한 배수의 수익률을 노리고 들어가는 종목입니다. 아시겠죠? 010-9574-1968 이 종목 꼭 다 히든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어느 정도 이 누르고 나서 매수가 되고 나서 이제 급등이 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딱 눌렸을 때 들어가야 됩니다. 010-9574-1968 히든 지금 바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